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입니다. 네, 삼색 정치 토크. 오늘 출연자 3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3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이 춥죠? 네. 추워요. 좀 내일은 좀 풀린다고 하는데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이른 시간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3분 기다린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 할 얘기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저 개인적으로도 의아하고 궁금하고 약간 뜨악한 사건들도 네. 꽤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제 재판이 있었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징역 10년 구형됐고요. 1월 16일에 선고일이 지정됐습니다. 물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좀 더 중한 혐의의 재판이지만 그래도 징역 10년 구형됐고 첫 내란 관련된 선고가 지정되어서 여기에 대한 3분의 소감, 소회, 분석, 평가 또는 예상 등을 간단히 듣고 오늘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누가 먼저 하실까요? 오늘은 김조 대변인. 네. 네. 구형만으로도 10년 묵은 채증이 그냥 네. 싹 가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10년 받았는데 구형 받았는데. 아니 작년 그 한남동 관저에서 네. 불법적으로 무력 시위를 해가지고 정말 공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그 장기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더 죄질이 나쁜 것은 뭐냐면은 네. 선량한 공직자 경호관들을 정말 범법자로 만들고 많은 그 경호관들이 아직도 조사를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징계 내지 법적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 비겁한 리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겁하다. 구형 자체가 또 10년 나와서 예. 어떤 10년 묵은 채증이 싹 빠진 그런 네. 아주 그냥 선고도 네. 제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5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로서는 정말 끔찍한 한 해였어요. 그 대통령이 작년 연말에 했던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탄핵을 당했고, 그다음에 그 탄핵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10년 구형이 나왔습니다만 그 관저 앞에서 벌어졌던 그 공권력과 공권력의 충돌. 예. 사실은 그게 무정부 상태잖아요. 공권력과 공권력이 어떻게 충돌을 합니까? 국민들이 또 생중계로 다 봤어요. 예,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처참했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적어도 이 건만으로 지금 10년 구형을 받은 거잖아요. 네. 저는 대통령이 완전히 잘못된 정무적 판단 그리고 자신의 다스리지 못한 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수를 괴멸로 몰고 간 데 대해서 상당한 분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윤어게인 뭐 하시는 분들은 또 펄펄 뛰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떤 누구도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법의 엄정함이 지켜지는 그런 세상에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이기인 사무총장 말씀도 듣고 싶네요. 네,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네. 이게 하나의 혐의로 10년 구형받은 게 아니라 체포방해 5년에 국무위원 심의 침해 3년에 그리고 그 계엄 선포문 작성 허위 작성으로 2년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아마도 대통령에게 내란죄 이외의 형사범죄로 이렇게 구형을 받은 것은 이례적일 텐데 아마도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그 상징적 지위가 이런 구형을 이끌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력한 처벌로서 다시는 같은 선례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구형과 선고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이 문제가 옮겨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체포방해 혐의에서 같이 동조했었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되게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어제 있었던 구형 관련해서 3분의 이야기 들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광고 나갈 때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특혜 의혹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아빠 찬스 얘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전 처음에 뉴스를 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니 구의회 구의회 부의장이었나요? 네. 네. 업무 추진비 카드를 받아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썼다. 단순 의혹 수준을 넘어서 그와 관련해서 이거 어떡하죠? 이거 좀 무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이거 좀 피해 갈까요? 라고 논의하는 그 내용이 증거로 남아서 단독 보도가 됐고 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여권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면 이거 어디까지 번질지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인지 또는 개인의 어떤 아주 특수한 상황과 배경이 있는 건지 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김지호 대변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야당 출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정청래 당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님 관련해서 근데 목소리가 지금 약간 좀 너무 줄어드는데요. 너무 좀 잘하신 것 힘내세요. 같아요. 좀 이제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그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당대표로서 사과의 뜻을 밝혔고 당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금년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런 거치 표명해라 이런 그 압박이라든지 통지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이 좀 전해졌거든요. 아니 일단은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 보좌진들이 지금 의혹 제기하는 부분에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본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냐. 아직까지 뭐 거짓 표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예. 뭐 그 다 포함해서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원내대표잖아요. 네네. 또 최고위에 주 3회 참석을 하시고 또 원내 정책 조정 회의도 하시니까 아마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30일에 뭐 기자회견 한다면서요? 네. 30일까지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마 그 얘기가 뭐 정청래 대표가 말한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러한 보도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본인이 직접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보좌진과 의원 이제 이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당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잘 설명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혁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무슨 그 고등학교 때 그 국사 시간에 배웠던 조선 마렵의 그 탐관오리들 있잖아요. 탐관오리. 예, 뭐 백골징포니 뭐니 해서 예. 그 국민들의 국민들을 수탈했던 그 탐관오리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공천권을 갖고 있는 그 구의원의 국회 그 의회 부의장 업추비를 부인이 씁니까? 그 의원의 부인이 씁니까? 그리고 이게 일반적이진 않은 거죠? 아니 그게 어떻게 일반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범죄죠, 그냥. 그건 잘 몰라서 제가. 예. 남편의 카드를 부인이 써도 그거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그 김혜경 여사 그것 때문에 곤란하고 공격받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 국회 부의장 업추비까지 갖다 쓴 거 보면 솔직히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거 예. 빙산의 일각이겠네. 이거는 그 내부에서 보좌진들이 폭로해서 그렇지 다른 쪽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지금 걸려 있는 게 거기다가 무슨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갈 때 무슨 그 비리가 있었다 편파적으로 밀어넣은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의원실에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국정원 업무 첩보보고 같은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들 이거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에 해당할 정도로 이분이 지금 그 의원을 하면서 일했으니 더 높은 자리에 가면 또 얼마나 더 큰 일을 저지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뭐 보직 사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보직 사퇴로 끝날 일입니까? 이거 의원직 사퇴해야 돼요.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의원을 합니까? 국민의 평균적인 그 도덕 윤리 기준보다 훨씬 모자란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분을 어떻게 의원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뽑을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그 국민의힘
공격할 때 하시던 대로 하세요. 네? 반에 반만 하세요. 빨리 사퇴시키세요. 의원직. 알겠습니다. 네. 자, 이기인 사무총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대표의 지금 최근에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논란이 죄질이 안 좋은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곳곳에서 사익을 취했다라는 거거든요. 정보위 출신의 김병기 대표가 국회의 자료 요구를 통해 가지고 국정원 아들에게 정보를 준 것도 그렇고 네. 국토교통위에 있었을 때 사실상 피감 기업이라고 하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숙박권을 받은 것도 그렇고 자신의 지역구인 보라매 병원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아들의 선 진료 예약을 해주고 아내 백내장 논내장 의전을 신청해주고 심지어 여행을 떠나는 며느리와 생후 6개월 손주한테 의전까지 요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취직은 다 취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죄질이 가볍게 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 아니겠습니까? 윗물이 뭐예요? 윗물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에 그 법인카드 때문에 그 아내 배우자 김혜경 여사 그 난리를 쳤었었는데 지금 이 법인카드 논란을 보면 어쨌든 자신이 공천 줄 수 있는 구의원의 업무 추진까지 이렇게 뺏어가지고 아내가 쓰게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보니까 무슨 여의도 일식당에서 48만 원 쓰고 고깃집에서 20만 원 쓰고 근데 더 심한 것은 그 구의원이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그 증거를 뭔가 인멸했다라는 식으로 그 내역을 정리하는 그 녹취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김병기 대표의 일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또 김병기 대표 혼자 사퇴할 수만은 없는 게 제가 볼 땐 물귀신 작전까지 쓸 것 같아요. 물귀신이요? 네, 숙박권 받았었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나만 받은 건 아니다. 다른 의원실처럼 받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쓴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순순히 사퇴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법인카드 써가지고 지금 아내 배우자분께서 재판받고 있는 과정에서 왜 이게 나만 갖고 그러냐 나만 갖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분명히 그런 피해의식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처럼 뭔가 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세 분께 드렸던 질문도 제가 외부인이니까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게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못을 안 했다 잘못 이거 별거 아니다 뭐 원래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정치인 다른 의원들도 다 그렇게 혹시 불법적인 것들을 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드러난 게 없으니까 예 아직까지 그리고 그럴 리는 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예. 그 범죄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 글쎄요. 뭐 저는 의원이 아니어서 그런가? 의원이 되면 그런 거 하나요? 의원이 되면 자기가 공천권 준다고 해서 그 공천 줬던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면 거기서 그럼 차라리 그냥 정기 장납을 받으시지. 어허. 예. 아니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말이죠. 예. 김건희 씨가 그 무슨 명품 가방 받은 거와 죄질을 따져보면 이거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어. 아니 그거야 누가 갖다 주니까 그 자기 자리에 어떤 그 엄중함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넙죽넙죽 받았으니까 그거 굉장히 큰 비난을 받을 만하지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약탈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약탈이다. 사람이 써야 될 그 업무 추진비를 빼앗았다. 자기 부인이 가서 그것을 뺏어다 쓴 거니까 제가 보기에 죄질은 이게 훨씬 나빠요. 그럼 이렇게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렇게 거품을 울면서 공격을 했던 민주당이 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느냐고요. 어허. 콜풀 예.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조장파 의원들 뭐 하십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 건 관련해서 좀 약간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보통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구설에 휩싸이면 아니 이거부터 공격을 하고 난리가 나는 게 사실 그동안의 어떤 우리의 경험인데 이거 왜 뭔가 공격 수위를 조절하는 느낌? 또는 이거 우리가 이거를 공격했다가 오히려 손해 아닌가? 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그냥 어느 정도 쭉 길게 끌고 가는 게 좋다고 이익이라고 판단한 건가? 공격을 포화를 집중하지 않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기인 사무총장. 논평이 딱 한 건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얘 뭔가 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지금 김병기 대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특검 내지는 수사가 이루어지면 뭔가 숙박권을 더 받았다라는 의원이 나온다든지 분명 그렇게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의원실이 받은 것처럼 이라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비판의 수위를 좀 자제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김병기 대표가 민주당 내부에서 공격당했었던 이유는 네.
민주당에서 합의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과 특검법 연장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재량껏 합의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국민의힘 의원들과 두루두루 좀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물론 그 어떤 이런 비위와 그렇게 협치에 대한 것은 구분해서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작용해가지고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조 대표는요? 글쎄요. 국민의힘의 반응이 저도 좀 의외예요. 평소 같았으면 우리 김종혁 예, 전 예. 최고위원처럼 엄청 예. 공격했을 텐데 이번에는 공격을 자제하는 걸 보니까 어. 아무래도 국토위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행적으로 그러한 일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저희가 뭐 지금 불거지는 의혹들 어떻게 보면은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폭로로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예. 참 송구하죠. 예. 발생한 거론되는 것들도 사실은 뭐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떻게 조직적으로 네. 뭐 저희가 이게 아니라 이게 네. 참 의원실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라 알 수가 없고 사실 각 290개 의원실은 또 그 내부적으로 작은 소기업처럼 움직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당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정리해서 또 입장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김정혁 전 최고위원과 이긴 사무총장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땅하다라는 부분 간단하게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긴 사무총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현지 누나 사태 때 문진석 의원도 그렇고 김병기 대표 때도 그렇고 뭐 의원 텔레그램 방에서 명구하고 죄송하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사과할 대상은 국민입니다.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과거 기성정치 같았으면 소통관 내지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잡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던 것이 일반적인 정치권의 어떤 문법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논란들의 어떤 대응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 일단 의원들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의원들한테 사과한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좀 커버해줘, 나를 좀 방어해줘라고 하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 같은데, 도와줘라. 예, 그런 게 보도가 되면 더 오히려 국민들의 감정을 더 부추기는 것이니까 좀 적절치 않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 지역구 국민들한테 사과하시라. 특히 보람의 병원에서 예. 자기 아들이 MRI 진료를 못 받으니까 선 예약 진료를 하게 하고 또 자기의 배우자가 백내장 녹내장 치료하겠다고 의전까지 요청하는 것. 그때의 시기가 의전 갈등으로 보람의 병원이 전공의가 5명밖에 없었던 때였었습니다. 동작구에 있죠. 네, 원래 의전 갈등 있기 전에는 전공의가 135명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의전 갈등 이후에 그 부탁을 했었던 그 시기가 전공의가 5명으로밖에 줄어들지 않았었던 때였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불난 집에다가 소화기 내놓으라는 꼴이었었거든요. 이런 거는 그 병원 측에도 되게 명구하고 송구한 일이지만 그 병원을 이용하는 지역구 구민들한테도 매우 죄송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끝끝내는 의원직까지 내려놓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의원직까지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김정혁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론은 같은데요. 결론 보면 같아요. 예. 그 보좌관의 그 텔레그램이 공개된 것 그 과정 자체도 상당히 의혹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네요. 정상적으로 공개된 건 아니에요. 남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래 거기서 봤다. 이제 본인에 대해서 뭐 공격이 있고 부인을 그 사무총장이라고 부르고 네. 어, 사무총장. 예, 병계라고 뭐 그 김병기 의원은 병계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예, 예. 호칭을 했다는 거 보면 네. 그 상당한 갑질을 계속해서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거기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공개되고 알려지니까 전부 다 해촉을 잘라버린 건데 그게 결국은 1년이 지나서 이런 사태로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의원실 그 보좌진들이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어가지고 정치적인 동지의식으로 이제 함께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뭐 회사원 개념으로 일 도와주는 뭐 특별한 인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게 구성됩니까? 일하다 보면 동지의식이 생기죠. 같은 공동의 그 적을 놓고 대응을 네. 하니까 그 동지의식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의원과 보좌관 사이가 그렇게 끈끈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 자기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아 이분이 그리고 이분의 부인이 평소에도 상당한 갑질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갑질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이 너무 죄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 정확히 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일반 회사원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그 의원 그리고 원내 대표가 공당의 원내 대표가 뭐 저질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무슨 뭐 단순하게 뭐 나 그냥 보직 원내대표 그만두면 되지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전지- 짧게 덧붙이자면 보좌진 탓할 거 없다. 어. 여의도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보좌진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빨리 만나는 민심이라고. 보좌진들한테 잘해야 그게 국민들과 민심, 지역구 국민들한테 예. 옮겨지고 전달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 해당 보좌진들이 겪었던 피해와 고통을 생각해 보면은 김병기 대표 혼자만 보좌한 게 아니라 며느리, 생후 6개월의 손주, 장남, 차남, 배우자까지 의전하고 보좌하게 된 꼴 아닙니까? 제가 그 보좌진이었어도 쌍욕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보좌진 탓할 것 아니라 네. 그 보좌진을 쓰고 그들에게 잘못된 본인을 탓해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전직 보좌진들이 더 할 얘기 많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게 더 드러날지 확인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봐야 되는데 뭐 통일교 특검도 있고요.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통과도 있고 기타 국민의힘에서 또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그거 뭐 함께 또 뜻을 모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자세하게 세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통일교 특검 얘기 좀 해보죠. 합의는 했어요. 민주당이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되거나 조율되지는 않고 먼저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이 국면 이거 정말 특검의 출범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시간 끄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인데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여권이 시간을 끌어서 뭐가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에서 통일교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사건 수사, 그다음에 진술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지금 있죠. 뭐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또 그 수사 자료를 특검에 그대로 인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수사 관련해서 뭐 허점이나 중단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시간을 끌려고 뭔가 좀 무리하게 특검법을 발의해서 이 판을 좀 흔드는 것은 국민의힘 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네. 저희가 뭐 호남권의 통일교가 어떤 후원금을 했던 거는 수백만 원에 불과한 반면에 국민의힘 측에는 17개 시도당에 아주 조직적으로 대선 기부금을 통일교에서 제공했고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도 추경호, 뭐, 그다음에 뭐 김진태, 뭐 한기호, 예. 굵직굵직한 그런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고 동작 대비 나경원 의원이 네. 드디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천정궁에 갔다. 그동안 뭐 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는데요. 이 오선 나경원 의원이 천정궁에 갔는데 괜히 갔겠습니까? 근데 천정궁인 줄 몰랐대요. 그냥 아니, 갔는데 너무 크더라. 그래서 내가 간 곳이 천정궁인 줄 몰랐다. 모르고 싶겠죠. 모르고 싶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그 유착 관계 자체가 더 긴밀하고 깊숙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상한 액션을 하면서 좀 특검에 뭔가 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 근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먼저 합의를 했고 함께 힘 모아가지고 통일교 특검 하자라는 그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성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기인 사무총장. 저러다 연루 인사 더 나와서 역풍 맞아 봐야 정신 차리지. 아이고야. 아직은 없지만 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네. 다 쳐버려야 됩니다. 어쨌든 어저께 이제 서왕진 원래는 기존에 서왕진 의원이 그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어저께 이제 김병기 대표의 특검법 발의안으로 접수가 된 것 같은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대한항공으로부터 숙박권 받은 사람이 정치권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받은 그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겼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일단은 어저께 그 안을 제가 봤어요. 김병기 대표 안은 아직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에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기사로만 받고 서왕진 의원 것도 제가 보니까 일단 김병기 대표의 안은 제3자 추천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민변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대안변협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처음에 제안했었던 제3자 추천 특검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자라는 것에서는 민주당에서도 공감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이견이 있는 건 이제 수사 대상과 범위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신천지를 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신천지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뭐 지난 8월달에 진술 확보해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데 여기다 신천지를 껴넣는다는 것은 이 특검을 통해서 뭔가 국민의힘을 더 많이 공격하겠다라는 저는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난 사실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대장동 재판에서 드러났었던 대손진리회도 사실 남욱 씨가 뭐 현금 전달하겠다고 4억 준비하고 정진상 비서실장이 뭐 대손진리회 때문에 9,000표 더 얻었다라는 그 진술이 있는 만큼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하죠. 왜? 그러니까 드루키 특검만 봐도 벌어진 그 해당 혐의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면서 그렇게 진상규명하게 해야 되는데 신천지 껴넣고 이것저것 껴넣으면 또 이건 특검 안 하자는 소리 아니겠느냐. 물론 뭐 결과적으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지만 이러면 여야 합치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 통일교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진상규명하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다른 수사거리나 혐의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여야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탈당했지만 국민의힘의 아주 유력한 정치인은 홍준표 예. 전 대구시장이 예. 신천지 때문에 내가 대선 경선에서 졌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페북에 막 자꾸 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커지니까 너무 사실은 좋아요.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든 통일교든 관련이 없으면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허. 죄가 없으면 그냥 수사받아서 이번 참에 네. 깨끗하게 정말 털어버리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털어버리자. 좋은 기회다.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종교 집단이 정치권을 쥐고 흔들려고 했던 그 한국적 상황이잖아요. 그 통일교와 신천지가 둘 다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또 특정 종교에 대한 폄하라고 또 봐서 또 추가적인 징계로 갈 수도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개가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통일교는 구체적으로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민중기 맞아요. 특검을 통해서 진술도 드러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여야 중진 유력한 정치인들이 연관돼 있고 장관들도 연관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이 확실한데 저도 신천지가 그 종교에 그러니까 그 정치에 개입하는 것들 다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다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일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 나온 것은 홍준표 전 그 대표의 발언 정도밖에 없어서 이거는 뭐 여야가 협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3자로는 분명히 가야 돼요. 어떤 당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고 아니 개혁신당은 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 중에 정치인 중에서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로비를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누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알 수 없다. 제3자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네.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또 이기인 삼총장한테 또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는 게 엄청 지금 개혁신당 고생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이 법안 통과는 의석이 또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소수당으로서 뭐 국민의힘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뭐 의석수 차이가 두 야당 사이에 뭐 크니까 결국은 민주당과의 어떤 타협이라든지 좀 의견 조율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당연하죠. 그런 생각 들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쟁점사항과 관련해서는 더 크게 협조하고 협치해야 되는 건데 놀랍게도 이번 국회 들어와서 특히 쟁점 법안에 국한해서는 민주당이 야당과 협치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석수로 밀어붙인 결과밖에 없거든요. 아마도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특검을 왜 하자고 제안했냐면
민주기 특검에서 지난 8월달에 이 전재수 장관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논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뭉개서 여기서부터 발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수사 대상 지금 서항진 의원과 김병기 대표의 그 수사 대상과 범위를 보면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그리고 수사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갑자기 신천지를 껴놓고 거기다가 또 원래는 뭐 처음에 민변까지 얘기한 것은 그냥 민주당 수사 안 하고 다른 야당들 수사하겠다는 전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민주당이 조금 더 숙고하셔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떤 곳에다가 특검 추천 권한을 줘야 될지 그리고 수사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 준용해가지고 수많은 검사들만 전부 다 이렇게 파견시킬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력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이렇게 수사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대국적인 협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인 총장님이 좀 네. 저는 억까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뭐냐면은 비판한다. 언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여야 협치를 안 했습니까? 하다못해 예. 2025년 예산도 네. 법정 기간에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유명한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 1, 2월 달이 아니라 12월 달부터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다못해 정말 이재명 대통령 그 사면으로 갖은 정말 비판 많이 받았어도 국민의힘 인사들 얼마나 많이 사면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협치를 안 한다 얘기하시는데 하다못해 그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기관도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마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해서 요번에 깨끗이 통과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무조건 그냥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미지 메이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쟁점 법안에 국한해서라는 전제를 했는데 예. 쟁점 법안도 이번에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도 저희가 처음에는 반대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국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누가 장동영 대표가 하시려고 하는 그 찰나 받았지 않습니까? 허국적이요? 그러면 저희가 잘 추진해 갖고 이걸 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민주당은 안 돼, 민주당은 안 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제가 궁금한 게 전 진짜도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모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그 특검을 받을 일거의 가치도 없다고 계속 그러면 그렇게 윤석열처럼 주장하다가 계속 버텨서 그렇게 아니, 하면 그러니까 좋습니까? 며칠 사이에 그걸 바꿨으면 적어도 정청래 대표는 국민한테 왜 바꿨는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얼마 보니까 전까지는 종합특검하고 내용이 별 다를 게 없으니까 그러면 통일교 특검도 하고 2차 종합특검도 해야겠네.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무적 국민의힘도 판단- 그렇게 유연하게 정책 아니, 추진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말을 바꿔도 그걸 정무적 판단이라면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 여기 그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 그 패널들 다 뭐라 그랬어요? 야 경찰이 잘하고 있는데 특검이 왜 필요해? 그러면서 거품 물고 주장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며칠 사이에 갑작스럽게 정청래 대표가 말을 바꿔버리니까 그 패널들도 할 말이 없어져. 거품은 안 물었고요. 저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수사는 진행 중이고 있으니까 수사가 미진할 경우 그리고 야당이 저렇게 원하면 우리가 논의할 수뿐이 없다.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네. 하여튼 입장을 좀 정청래 대표는 자기가 입장을 왜 바꿨는지 경찰한테 미리 보고받아 보니까 우리 편은 별로 없고 상대편만 많답니다. 라는 보고를 미리 받아서 그러신 건지 허위 사실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바꿨는지 궁금해하니까 그거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수싸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특검 중에 또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추진하고 있고 또 정청래 대표도 이거 또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당내 상황 짚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자체도 뭐 좀 화제였습니다만 한동혁 전 대표가 또 덕담을 건넸어요. 좋게 평가하고 이 부분 혹시 그 전에 어떤 물밑 교섭이 있었는지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뭔가 부드러운 분위기로 국면이 전환되는 느낌도 뭐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게 같은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뭐 연대라는 게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그래서 뭐 장한석. 근데 사실 저는 한장석이 좀 더 입에 붙긴 하거든요. 예전에 그 유명한 배우 선수가 있어가지고 한장석 연대. 네.
대한항공 출신이었죠. 이 연대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상황 어때요? 민주당이 볼 때 이거 좀 위협적이다. 정말 성사될 수 있다. 이제 드디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앞두고 또 개혁진당과 함께 연대해서 전열을 가다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법하거든요. 아니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는 있어요. 흥미롭다. 예. 그런데 흥미의 어떤 그 포인트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이제 사실은 그 이번 주에 전국의 핵심은 두 가지였잖아요. 여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 밝힌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인데 네. 이 필리버스터 24시간 진행이 당 대표가 여태까지 했던 투쟁의 한 방식이 아니라 네. 새로운 투쟁 방식을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 처음 보여줬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좀 새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통일교 특검을 받은 그날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저희 법안이 많이 순화된 그날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해서 대여 투쟁이 아니라 내부적인 권력 투쟁에 좀 안간힘을 쓴 게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그리고 야권의 정치부 기자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이 부분 그래도 권력 의지를 보여줬다. 예.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본인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당대표가 있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네, 반면 그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그 김근식 전략기획 전 위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어떤 그 팬 미팅 네. 전날 했었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김근식 교수님과 또 한동훈 대표가 뭐 이렇게 러브샷하는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정당인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사이가 나쁜 당 대표는 24시간 사활을 걸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네. 앞뒤로 뭔가 좀 지지자들 그리고 본인들 정치 지도자들과 뭐 파티를 한 그런 기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약간 좀 뭔가 약간 사이가 어색해졌다가 또 화해하는 그런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도자는 네. 죽을둥 살둥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예. 경쟁자는 앞뒤로 파티를 예. 했다. 이런 정서도 좀 있더라고요. 한동훈의 그래서 잘못이다. 진짜 그래서 억가야. 그러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좀 그런 정서를 있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언론에 나는 뭐 한장석은 사실 국민의힘 그 지금 주류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이게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그다음에 뭔가 물밑 접촉이 있고 난 뒤에 나와야 되는데 네. 좀 보수 언론이 앞서간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면은 김준영 일단 정책위원. 굉장히 그 억지를 부리시는 거죠. 억지다? 왜 말이 안 되냐면 네. 일단 그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그 콘서트,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 하는 것은 한 달 전에 미리 예고가 돼서 다 저 티켓도 팔고 그랬던 것인데 그거를 그 필리버스터는 갑자기 결정된 거고 네. 더구나 대표가 나와서 한다는 것도 갑자기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티켓값도 다 물리고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만난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뭐 최수진 씨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 없었잖아요, 현장에. 몇 명 있지도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원들이라는 사람은 우리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원래 예정됐던 송년회 행사 이런 거 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위헌적인 그런 법률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 나와서 애쓰셨다. 저는 그 장동혁 대표 지도부로부터 징계받은 사람이에요. 징계 요구받은 사람이에요. 네. 아직 그럼- 받진 않았죠. 네. 네, 받을 그럼에도 위험이 있어요. 불구하고 잘했다, 열심히 했다, 고생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한동훈 대표도 그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애쓰셨다. 그런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필리버스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리버스터라는 건 원래 네. 소수당이 그런 발언을 통해서 회기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회기가 끝나게 함으로써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제도야. 근데 지금 필리버스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24시간 지나면 다시 통과시키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필리버스터가 마치 무슨 울트라 마라톤 대회처럼 난 5시간 뛰었어. 뭐 10시간 뛰었어. 20시간 뛰었어. 라는 식으로 무슨 그 경연 대회처럼 돼 버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시면서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건 내가 보기에 반관계 내지는 이관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본적으로 뭐 예, 짧게요. 필리버스터를 한 내용 자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아, 부분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예.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을 예. 하고 있지만 정당인으로서 그리고 본인이 권력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네.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예. 자, 이기인 사무총장 지금 한 2분 가까이 시간이 네. 있는데요. 예, 이거 좀 잘 활용해 주시고요. 네. 이제 특히 지금 이른바 장한석, 한장석 연대 이거는 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좀 활로를 모색하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궁금해요. 지금 당사자로 사무총장이 나왔기 때문에 당내 분위기 어떤지 입장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장석에서 석자는 좀 빼주십시오. 아, 빼요? 네, 그리고 한장연대라고만 불러주시는 게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벌써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고 지방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지금 후보의 윤곽을 내려고 하는 마당에 다른 당과의 연대를 운운하는 것은 호사가들의 이야기다라고 좀 일축하고 싶어요. 저희는 어쨌든 어려워도 죽어도 서서 죽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연대라고 하는 게 다른 당과의 어떤 협업을 얘기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도 같은 당이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를 연대의 대상으로 둔다라는 것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어떤 지위와 입지가 있는지 얼마만큼 이제 물리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가 먼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인 것 같고요. 필리버스터는 솔직히 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상당히 희화화되고 조롱과 조소의 대상으로 여겨졌는데 어쨌든 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나서가지고 24시간 풀로 채우면서 내란전담 재판부라는 그 위헌성 법안에 대한 공론화를 이끈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매우 순기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좀 민주당도 폄훼하지 말고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게 튀는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왜요? 제1야당 대표가 그렇게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하고 하는데 예. 굳이 본인이 나가가지고 어깃장 논다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망쳤었어야 되는 건가? 지방선거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선거 준비하시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과거 기성 정치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발언하거나 그랬을 때 존중할 건 존중했거든요. 그런 금도가 없어진 정치를 보는 것 네. 같아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마저 듭니다. 네, 여기까지 숨가쁘게 이번 한 주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